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문제풀이 수업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반드시 나눗셈으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활동 1 주제 문제 10리터의 물을 받는데 8분의 3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물을 받는다면 1시간에 몇 리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10리터의 물을 받는데 8분의 3시간이 걸린다. 이걸 알려주고, 그렇다면 1시간에는 몇 리터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즉 여기서는 10과 8분의 3 두 개의 수를 이용해서 한 번의 계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식을 헷갈려 합니다. 10 나누기 8분의 3인지 8분의 3 나누기 10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리터 받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수가 자연수니까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1리터 받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와 1시간에 몇 리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어떨 때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둘 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은 간단합니다. 1리터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2시간인 건 너무 쉽죠? 그런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가 어떻게 나왔냐? 식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10 나누기 5 해서 2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 나누기 5냐? 간단해요. 5가 5개가 1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하는 겁니다. 앞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10시간이 1시간으로 바뀌었어요. 1시간에 몇 리터가 나올 수 있느냐? 10이 1로 바뀌었으니까 5도 10분의 1로 쪼개져야 돼요. 따라서 0.5리터. 식은 뭘까요? 5 나누기 10. 즉 0.5리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식이 5 나누기 10이냐? 10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10개가 1개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누기 10이에요. 앞에 5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수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몇 리터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8분의 3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누기 8분의 3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의 수는 이 주어진 수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 나누기 8분의 3 리터가 됩니다. 그럼 답을 구해볼게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10 곱하기 3분의 8과 답이 같으니까 3분의 80 대분수로 26과 3분의 2 리터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보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리터 나오는데 8분의 3시간이다. 그렇다면 8분의 1시간을 구한 다음에 8분의 8시간을 구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8분의 3시간이 8분의 1시간으로 바뀐 거는 3개가 1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10 나누기 3, 즉 3분의 10리터가 됩니다. 그 다음 1개가 8개가 됐기 때문에 10 나누기 3의 8배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까요? 1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8 계산하면 3분의 80, 26과 3분의 2리터.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쳐서 가면 좀 계산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으로 이 두 개의 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유제 1번 어떤 버스는 1과 3분의 1시간 동안 120km를 달립니다. 같은 속력으로 4와 5분의 1시간 동안 달린다면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의 문제보다 조금 더 계산해야 돼요. 나눗셈을 하고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과 3분의 1 시간 동안에
120km를 달린다. 이걸 알려주고 질문은 4와 5분의 1 시간 내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구하라. 1과 3분의 1 시간이 4와 5분의 1 시간으로 바뀌었네요. 따라서 답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중간에 1시간을 거쳐가면 됩니다. 자, 1로 바뀌었어요. 1과 3분의 1이 1로 바뀌었으면 식은 뭐다? 나누기 1과 3분의 1 하면 된다. 몇 나누기 1과 3분의 1? 주어진 수 120을 1과 3분의 1로 나누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2시간을 물어봤다면 얘가 2개란 얘기예요. 4시간 물어봤다면 얘가 4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4와 5분의 1 시간 물어봤다는 거는 얘가 4와 5분의 1 개란 뜻이에요. 120 나누기 1과 3분의 1이 몇 개? 4와 5분의 1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이 답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120 나누기 3분의 4 곱하기 5분의 21은 120 곱셈으로 바꿔서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1. 그래서 124로 약분하면 1, 30 되고 5로 약분하면 6이 되어서 6, 3, 18 곱하기 21이 답이 되겠군요. 18 곱하기 21 해보면 18 나오고 그 다음에 36이 돼서 378, 378km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제 2번 승희는 자전거로 9와 10분의 3km를 가는데 4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2와 3분의 1 시간 동안에 자전거로 몇 킬로미터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도 유제 1처럼 계산 2번 하면 됩니다. 적어 볼게요. 9와 10분의 3km 가는데 몇 분? 48분이 걸렸다. 자, 이걸 알려주고 2와 3분의 1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해봐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게 단위를 봐야 돼요. 시간, 분. 자, 단위 통일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물어봤으니까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몇 시간이죠? 시간을 바꿀 때는 무조건 나누기 60 하면 돼요. 60분의 48. 12로 약분하면 5분의 4시간이라는 거죠. 자, 5분의 4시간을 중간에 1시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2시간과 3시간 사이 2와 3분의 1 시간 구하면 돼요. 1시간에 달린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5분의 4시간이 1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누기 5분의 4 하면 됩니다. 몇 나누기? 9와 10분의 3 나누기 5분의 4km를 1시간 동안 달립니다. 2와 3분의 1 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얘가 2개 조금 더 있다. 2와 3분의 1 개가 있다. 그래서 9와 10분의 3 나누기 5분의 4 곱하기 2와 3분의 1 하면 답이 됩니다. 계산할게요. 가분수 10분의 93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3분의 7 하면 자, 약분이 1, 31. 그 다음 또 약분할 게 5하고 10하고 1, 2. 약분 끝났죠? 분모는 2, 4, 1. 8분의 분자는 31, 1, 7 곱하면 217는 대분수로 하면 20 하면 160 떨어지고 57 남았으니까 27과 8분의 1 킬로미터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주제 문제.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에 4칸 중에 3칸 4분의 3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두 번째 튀어오른 높이가 10과 7분의 2m이었다면 공을 처음 떨어뜨린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분수의 곱셈에서는
처음 높이를 알려주고 마지막 높이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해요. 마지막 결과를 알려주고 맨 처음 시작한 높이를 물어봤어요. 한번 그림 좀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 공이 여기 있었어요. 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4칸 중에 3칸만큼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떨어집니다. 또 4칸 중에 이렇게 3칸만큼만 튀어오릅니다. 여기서 스톱! 이때 이 높이가 뭐라고 써있냐면 10과 7분의 2m다. 이 값을 알려주고 맨 처음에 높이가 궁금하다.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을 어떻게 하면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10과 7분의 2는 이 길이의 4분의 3만큼입니다. 4분의 3. 그렇다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는 4분의 3을 4분의 4로 변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4분의 4가 1이기 때문에 아까 배운 걸 이용하면 10과 7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4분의 4로 변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보충 설명 좀 할게요. 4칸 중에 3칸 차지한다. 만약에 4칸 중에 1칸 알고 싶으면 10과 7분의 2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3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누기 3이에요. 그 다음에 4분의 4를 구하려면 10과 7분의 2 나누기 3이 한 개가 4개 됐으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10과 7분의 2 나누기 3이 뭐예요?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가 되죠? 결국 이 값이 10과 7분의 2 곱하기 이 부분이 바로 결과적으로 3분의 4.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하지만 오래 걸려요. 그래서 4분의 3을 4분의 4로 변신하려면, 즉 1로 변신하려면 그냥 나누기 4분의 3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아요. 즉 이 값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을 다시 한번 4분의 4로 변신해야 돼요. 따라서 나누기 4분의 3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칸 중에 3칸 4분의 3을 한 번, 두 번 나온 결과가 10과 7분의 2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 길이로 돌아가려면 2번이기 때문에 나누기 4분의 3을 2번 해줘야만 처음 길이가 나옵니다. 일단 계산해 볼게요. 7분의 7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는 3으로 약분하면 1, 3으로 약분하면 24, 3으로 약분하면 1, 3으로 약분하면 8. 답은 711, 7분의 844. 자, 84, 32. 32의 4배, 128. 7분의 128m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하면 답인데 이 답이 안 믿겨지면 한번 검산해보면 좋아요. 이 높이에서 4칸 중에 3칸 4분의 3을 2번 튕기면 이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 해보겠습니다. 7분의 128에 4칸 중에 3칸 또 4칸 중에 3칸 이 결과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32, 약분하면 1, 약분하면 8. 답은 711, 7분의 8 곱하기 339, 8, 9, 72는 10과 7분의 2m.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높이는 7분의 128. 이 값을 대분수로 써주면 10 하면 70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58 남았으니까 18과 7분의 2m가 답이 되겠습니다. 유제 1번 떨어뜨린 높이의 7분의 4.
7칸 중 4칸만큼 튀어오른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둘째 번으로 튀어오른 높이가 그 끝의 결과가 112cm라면 처음 이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cm입니까? 거꾸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112 나누기 7분의 4 하면 한 번 뒤로 돌아가고요. 두 번 튀겼으니까 또 나누기 7분의 4 하면 이 값이 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곱하기 4분의 7을 해도 돼요. 결과적으로 나누기 7분의 4와 곱하기 4분의 7은 결과는 같습니다. 왜 나누기 4분의 7을 하느냐? 112cm가 7분의 4니까 7분의 1을 구하고 다시 7분의 7을 구하려면 4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4는 분모로 오고요. 1이 7로 바뀌었기 때문에 7은 분자에 옵니다. 7분의 7은 7분의 4의 몇 배냐? 4분의 7배이기 때문에 7분의 7로 돌아가려면 분모 분자가 뒤바뀐 역수, 즉 4분의 7을 곱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 식을 써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처음부터 쓰든 이걸 처음부터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하면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28 되겠죠? 또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7. 따라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7, 7은 49 곱하기 7 하면 7, 9, 63, 6 올라가니까 343 미터.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제 2번. 떨어뜨린 높이의 3분의 2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첫째 번으로 튀어오를 때까지 움직인 총 거리가 150cm라면 처음 이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cm입니까? 첫 번째 튀어오를 때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닥이 있고요. 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3칸 중에 2칸만큼 튀어오른다. 여기서 스톱! 이 거리의 합이 150이래요. 자, 이건 직관적으로 쉬워요. 150이. 왜? 하나, 둘, 셋, 하나, 둘. 5칸이 150. 그렇다면 한 칸은 150 나누기 5. 자세히 쓰면 3 더하기 2에서 5입니다. 그렇다면 요 한 칸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0cm인데 그렇다면 처음 거는 3칸이기 때문에 30이 3개. 그래서 답은 90cm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150 곱하기 5분의 3 해서 한 번에 답을 구해도 됩니다. 왜 곱하기 5분의 3이냐면 그림 그려봤더니 움직인 게 3칸, 2칸, 5칸 5칸 중에 처음 길이 3칸만 알고 싶다. 그래서 곱하기 5분의 3 해서 약분해서 30 곱하기 3 90cm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수의 나눗셈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